131번부터 볼게요. 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당연히 우리가 적당히 대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px라는 애가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인수를 갖는다라는 멘트가 그런 멘트죠. x제곱 더하기 ax제곱 a 더하기 bx 빼기 4a. 얘만 보면은 이게 b 때문에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근데 x-a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어떻게? x제곱 더하기 2ax 마이 플러스 4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2차의 개수가 ax 제곱이어야 되고 상수가 마이너스 4a거든. 그럼 이제 이 1차항이 뭐가 되냐는 건데 1차항은 얘랑 얘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가 a 더하기 b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워줄 수 있다. 근데 이 px는 0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잠깐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이거네. 여기가 지금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뭐야? 충분이다. 그래서 얘 판별식이 0인 케이스. 짝수 판별식 당연히 쓰는 게 좋고요.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거니까 얘는 2 또는 마이너스인데 a가 2면 상관없네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에 대해서 그럼 a가 이렇게 되면 a가 2면 b가 어떻게 되죠? b는 a가 2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고요. a가 마이너스 2면 6 b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px라는 애가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랑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랑 더하면은 2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답 대입하면 돼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얘를 qx라고 쓰고 q에다가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20죠. 54 빼기 24니까 30?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근데 원래 하나를 더 확인해 줘야 돼요. 뭘 확인해 줘야 돼요? 두 번째가 원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얘가 x는 a를 근으로 갖는다. x는 a를 대입했을 때 쟤에다가 3a 제곱 더하기 4가 0이 되는 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px가 될 수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좀 더 올바릅니다. 좀 더 올바르다. 알았죠? 쟤까지 확인해 줘야 된다. (134번) x 4제곱 더하기 2a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은 0이라는 애가 실근에 가지 않는데요. 실근에 없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복 2차식은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x제곱이 알파거나 베타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뿔마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로 실근이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그게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왜 없어? 왜 없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나오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6인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의 두근이 두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0보다 작으면 돼요. 또한 알파 베타가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거나 얘. 첫 번째. 얘라고 하죠. 두근이 0보다 작다.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어떻게 접근해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거든요. 그래프가.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한판축이라고 말했고요.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인데 0 이상인데 함수값 a 더하기 6이 0보다 크고요. 축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도록 하는 이런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답이 좀 기분 나쁘게 나오는데? 아닌가? 이거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서 a가 0과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어때도 돼요? 그냥 판별식 0보다 작아버리면 돼요. 근이 없어도 되거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짝수 판별식이니까 a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다. 근데 잘못 봤다.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부등식을 잘못 봤어요. 이거 a가 이게 0보다 크다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고 이게 3보다 이상이다라서 3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뭐 하는 거라서 합치는 거라서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a가 답이에요. 두 개 합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방정식에 x 4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5에 x제곱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 알파, 델타, 베타, 감마의 관계가 저렇게 된대요. 말했다시피 얘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근은 뿔마 루트 알파와 뿔마 루트 베타가 되는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알파가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서 이거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반대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같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델타라는 것 그리고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0인 것이며 이것은 실제로 저기 있는 마이너스 m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 m은 5가 되겠고요. 끝난 거 아니야? 끝났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등장하죠.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등장한다. 36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x, g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된답니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2로 하면 되나? 2 하면은 되네요. 1, 마1, 마3, 1, 2에 대해서 2로 조립제법하면 1, 2, 1, 2, 마1, 마2, 마1, 2야. 얘는 마이너스 1로 되네요. 1, 1, 1, 2, 2, 1, 1이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곱한 게 얘가 된다는 거는 이 4개의 인수를 2개씩 나눠 가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fx 더하기 gx가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된답니다. 그런가 봐요. 근데 f알파 곱하기 g알파가 f알파 더하기 g알파가 이게 뭔 말이지? f알파 곱하기 g알파가 f알파 더하기 g알파? 이게 뭔 말이지? 아, 요게 좀 특이한 애가 있지. 4개의 인수 중에 제곱이 있잖아. 그치? 이 제곱을 하나씩 나눠 가지면 그 근이, 그 인수가 동일하게 존재하니까 베타의 x-알파라는 걸 여기 대입해도 0이고 다시 f알파 곱하기 g알파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알파를 대입한 게 더하기에다가 알파 대입한 거랑 똑같으려면 그냥 싹 다 0이면 깔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fx랑 gx를 어떻게 구성하면 돼요? x 더하기 1이랑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이랑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 더하기 gx가 뭐예요? 둘을 묶었을 때 x 더하기 1에 둘 더한 거니까 여기가 2x 빼기 3인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얘의 근이 알파잖아, 그치? 여기에 근이면서 여기에도 근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베타는 2분의 3인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39번. fx는 x 4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갱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gx, hx에 대해서 fx는 0을 실근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2차 곱하기 2차가 되는데 1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 1차가 있으면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고. 그쵸? 실근이 없으려면 2차 곱하기 2차가 돼야 하며 그 2차 곱하기 2차인 gx와 hx라는 애가 서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게 gx 곱하기 hx인데 그럼 둘을 다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hx가 gx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다. 그럼 hx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g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뭐 여기가 6이라는 거에 착안해서 얘를 전개할 때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랑 x제곱 더하기 n-4의 x 더하기 n-1인데 얘랑 얘를 곱해서 6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n 곱하기 n-1이 6인 건데 n이 3 또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당연히 틀렸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실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의 y절편이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y절편 0보다 작으면 무조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y절편 0보다 작으면 무조건 판별식 0보다 크게 돼서 그게 두 개가 됩니다. 그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면은 실근 존재해서 안 된다. 그럼 얘를 이렇게 다시 써보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랑 x제곱 더하기 n-4의 x 플러스 3 반대로 썼네. 3이랑 2 이렇게 써지는 거고 여기 전개까지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a, b를 다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4제곱 여기 2n-4의 x 세제곱 더하기 3, 5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3m 5m 마이너스 12의 x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써 있는 거죠. 뭐가? 얘가 얼마? a 더하기 2 얘가 얼마? a가 5m 빼기 12 그리고 b가 얼마?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5 이걸 연립하면 얘랑 얘를 비교해서 2m-6이 5m-12니까 m은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m이 2면 a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럼 b는 1이 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예요? 5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전개만 했더니 답이 나왔던 조사예요. 저게 40번. (140번) 주유 후 주행거리와 총 주행거리가 나타나는 애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주유 후 주행거리가 106.1이고요. 주유 후 총 주행거리가 1700이래요. 그리고 그림 2는 이 자동차로 추가 주유 없이 Xkm 더 주행한 후에 일부래, 일부.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주유 후 주행 거리가 좀 바뀌었잖아. 그치? 여기서 Xkm를 더 갔더니 주유 후가 얼마가 된 거야? 모르고, 5, 모르고 이렇게 된 거죠. 위에는 아예 싹 다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림 2에서 총 주행거리의 숫자 배열을 거꾸로 하면 주유 후 주행거리의 숫자 배열과 같아진대요. 여기가 이제 총 주행거리가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가 총 주행거리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D, C, B, A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때 결국 이 ABCD는 이게 ABC가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에서 Xkm 더 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X가 자연수거든? 그럼 실제로 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당연히 안 바뀌었죠. 그래서 A는 1입니다. 그리고 106.1 더하기 X라는 애가 100D 더하기 50 더하기 B 점 1이 되는 거라 X라는 애가 결론적으로는 D-1 100 더하기 50 더하기 B-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 ABCD에다가 여기 1700에다가 X를 더한 게 1700 더하기 X도 뭐가 되는 거예요? 1700 더하기 X도 1 1000 더하기 100B 더하기 C가 지금 5죠? 50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X라는 애가 B-7에 100 더하기 50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애가 누구예요? B가 될 수 있는 애는 지금 얘가 그 1000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쵸? 1000을 넘어가면 얘가 달라졌어야 했는데 안 달라졌으니까. B가 될 수 있는 것은 2랑 3밖에 없지 않나? 네, 2랑 3 밖에 없죠. 잠깐만. 2랑 3? 그게 아니라 8이랑 9밖에 없죠. 8, 9? 잠깐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B가 될 수 있는 게 8이랑 9 이거밖에 없겠네요. 8이랑 9인 경우 B가 8이면은 그럼 여기가 800 이게 100이 되고요. 그쵸? 그리고 50하고 D를 구해야 되는데 B가 8이면 지금 또 내가 할 만한 게 지금 관계식이 여기가 x 하나, 여기가 x 둘인데 맞죠? 얘랑 똑같으니까 b가 8이면 d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달라지는 게 여기가 252가 되려면은 제가 얼마가 돼야 돼? 자, 주유후가 252. 258이 되는 거니까 252면 되죠. x는 252. 100이네. 152죠. 다시 봐봐요. 여기 b가 8이면 얘랑 같아야 돼서 d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258이 돼야 되잖아. 106에서 258 되려면 x가 258 빼기 106 해서 152가 되고요. d가 9면은 b가 9면은 d가 여기가 9면은 얘가 2가 되니까 2면은 얘가 2가 되려면 d가 3이 돼요. 그럼 여기 359가 되려면은 106에서 얼마 해야 돼요? 253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찾는 답들이 되겠네요. 그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405가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주제라서 뭘 풀이를 색다르게 쓰고 자시고 할 게 없네요. 그냥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쵸?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거라 딱히 할 게 없네요. 142번.
AB가 6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AB에 대해서 아무거나 C를 잡은 거죠. C를 잡았어요. 그때 A와 C의 중점을 P1로 B와 C의 중점을 P2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들을 표현했어요. A랑 B라고. 즉 여기 길이가 A고요. 여기 길이도 A고요. 여기 길이가 B고요. 여기 길이가 B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P1을 기준으로 하는 반지름이 A 더하기 2분의 1인 원을 하나 그리고요. P2를 기준으로 하는 반지름이 B 더하기 2분의 1인 원을 그리고요. 그리고 P1과 P2를 지름으로 하는 P1과 P2를 지름으로 하는 이 L을 그렸을 때 이 세 반원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주제 중에 하나를 뭘로 이야기한다고 했냐면 반지름과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여기 있는 애는 P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 A 더하기 2분의 1이 여기는 P2를 지름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1부터 P2 즉 A와 B가 합이 A 더하기 B가 지름인 원에 대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므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끝났나요?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어떻게 돼요? 2AB는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 더하기 2B가 6이라서 A 더하기 B는 3이거든? 그래서 2분의 7입니다. 2AB가 2분의 7, 문제에서 원하는 AB는 4분의 7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만 써도 됐었던 주제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만 써도 됐었다. 143번 보도록 해볼게요. 원이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원에 대해서 가로선을 A랑 B로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선을 잡고 또 선을 그렸을 때 여기를 B와 C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게 AB도 지름이고요. CD도 지름이에요. 즉 누가 있어요? 중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심끼리 이으면 그게 외접하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이때 지름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등장하는 건 언제나 지름이 한 현이라고 쳤을 때 원주각을 따지면 그게 얼마? 90도가 된다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A, D가 4라고 썼고 여기도 4겠죠. 여기가 2네요. 여기가 반지름 R-2, 여기도 R-2라 1대2 닮음에 의해서 여기 2R-4, 2R-4라고 길이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때 사각형 둘레 L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둘레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주면 4R 옆에가 그냥
2R 아니에요? 그래서 8R이 돼요. L은 그냥 8R이네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죠? 넓이의 제곱? 일단 넓이부터. 넓이의 제곱? 넓이의 제곱은 어떻게 쓰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방금 했다시피 4R. 곱하기 높이. 높이가 문제네. 높이 어떻게 구해요? 우리 2R이잖아. 그쵸? 높이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해야겠죠. 루트 2배의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꺼내지겠네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의 제곱입니다. 약분해주면 그럼 16r제곱에 얘가 4r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게 s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를 뭐 해요? 지금 더 해달래요. s제곱 더하기 8l로. 그러면 얘가 64에 r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다가 8l 64에 r이라서 64에 r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r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그게 6721. 그럼 당연히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약분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r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r이라는 애가 100 649 329 50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뭐 적당히 대입하면 될까? 숫자가 좀 커야겠죠? 5도 안 되죠? 125, 105밖에 안 되니까 6? 6 하면 숫자가 너무 크지 않나? 안 될 것 같은데? R이 얼마가 뜨지? 105구나. 그렇죠? 64라서 105죠. 150이 아니라. 그럼 R 맞네요. 5입니다. 깔끔하게 떴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BD의 제곱인데 BD의 제곱이면 6이죠. BD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변의 제곱은 2R의 제곱, 4R 제곱. 높이는 아까 전에 얘라 했죠. 제 제곱하면은 4 곱하기 4R 마이너스 4 이게 돼요. 그래서 100 더하기 16, 64, 16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 44와 45번 보도록 합시다. (4x) 마이너스 2 fx 더하기 gxx 더하기 fx gx는 0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2x 곱하기 2x라고 해서 보면 2x 마이너스 fx 2x 마이너스 gx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fx가 2x이거나 gx가 2x거든?
근데 특이하죠? 이거의 근이 한 개래. 아니, 이게 뭐란 말이야? y는 ex라는 게 있고 fx와 gx를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데 교점이 총 한 개밖에 안 떴다는 거야.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교점이 한 개가 되려면 일단 접해야 되고, 맞죠? 접하고 안 만나거나, 맞죠? 하나가 접하고 하나가 안 만나거나 하나가 접하고 다른 하나도 접하는 케이스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접하고 안 만나거나 두 개가 다 동시에 같은 점에서 접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식인데 걔가 K가 됐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 나에서 의미하는 거는 fx가 똑같이 인수분해 돼서 이 K 또는 gx가 이 K가 되는 게 이거는 근이 3개래요. 근데 이미 fx는 ex라는 거에서 교점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접하는 거라면은 거기서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2개거든? 이렇게 맞지? 교점 2개잖아. 근데 다른 하나가 왜 3개야? 근이 3개가 되는 애가 있대. 그치? 근이 3개가 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래요. 어떻게 3개가 돼요? 어떻게 3개가 돼? 교점. 가로선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3개가 되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Y는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Y는 0과 Y는 마이너스 2K죠? 마이너스 1과 이거 2에 대해서 저 초록색 선들과 fx, gx를 2개를 동시에 그렸을 때 그때 교점이 3개씩 무조건 뜬다는 거야. 3개씩. 3개씩. 어떻게 3개가 뜨죠? 그림 이해가 가는 건 있어. 뭐예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나는 접하고 지나면 3개가 되잖아. 2도 이해는 가요. 2도 이해가 갑니다. 2도 몇 개가 돼요? 1개, 2개가 3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3개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얘네 둘이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접하는 놈 하나. 여기에 여기에 접하는 놈 하나. 근데 그 둘이 여기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점이 정확하게 누구겠어? 아까 하나 접해야 된다며. 둘이 접한다며.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Y는 EX가. 그림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식을 어떻게 작성할까 하는데 간단하죠. 지금 fx라는 애는 힌트가 준 게 있나? 전혀 없네요. 얘는 EX랑 둘 다 0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0,0이라서 fx라는 것도 x제곱 더하기 2x고요. gx라는 것도 x제곱 더하기 2x요. 근데 문제는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2여야 되거든? 그럼 얘가 딱 이렇게 되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 꼭지점의 y좌표가 2가 되고 얘는 1이 되네요. 그래서 fx와 gx가 완성됩니다.
이래야지만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래야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2에 접하고 마이너스 1에 접하는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죠. 뭐 F10 G6이라는 것은 10 대입하면 120, 6 대입하면 마이너스 6, 114? 네, 이렇게 되겠죠. (0에서) 접하고 2x가 0에서 접한다는 건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한 번에 쓰기로 했죠. 그쵸? 우리 이야기 계속 해왔잖아. 원래 수학2에서 많이 쓴 아이디어긴 하지만 여기서 쓴다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145번. 잠깐 정리하는 시간 보고 그 다음에 145번 볼게요. 145번 보고선 좀 쉬었다가 또 시험 보고 오늘은 2차 부등식은 다 나가도록 합시다. 보죠.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사실 나 이거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왜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봐도 2차 함수 문제 아니야? 그렇지? 이 145번도 마찬가지거든? 내 생각엔 이거 2차 함수 문제거든? 이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원래 2차 함수 문제 풀면서 이 문제가 왜 빠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잘 판단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 1차 함수 gx가 있는데 최대값이 0이래요.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fx랑 gx가 만난데 어디에서 m, 0이랑 m 플러스 4,32m, m 플러스 4,32m인데 이게 위로 블록이 내라서 gx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4 증가하는 동안 32n 감소해서 이게 마이너스 8nx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32n 증가한 게 되네요. 지금 여기가 y좌표에서 x좌표 빼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돼요. 8nx입니다. 이때 그럼 우리가 저 2차 함수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fx를 얘 gx죠. 매번 이야기해요. 이게 접하는 건 완전 제곱식이고요. 개수를 써야 되는데 개수를 어떻게 써요? 우리가 4 증가했잖아. 그치? 4 증가한 동안 얼마 증가해야 돼? 원래 16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32n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2n. x-m제곱입니다. 그럼 딱 m 더하기 4 대입하면 32n 뜨죠? 그래요? 깔끔하게. 이렇게 써져요. 물론 그냥 a의 x-m제곱이라고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건 상관없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0부터 a까지 g,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내가 찾는 b라는 것은 g, x 더하기 a와 f, x 더하기 a 사이에 있는 정수들의 개수래요. 근데 그게 45개 있대. 뭔 말이냐면 점의 개수 세달라는 이야기예요. a가 0과 4 사이라 했으니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사이에 있는 거. 당연히 얘랑 얘는 한 개죠. 만나니까. 그럼 여기 m 더하기 1이랑 여기 m 더하기 1이 있겠고요. m 더하기 2랑 m 더하기 2가 있겠고요. m 더하기 3이랑 m 더하기 3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점의 개수들을 세달라는 거야. 점의 개수 어떻게 세요? 그냥 뭐 대입해서 빼면 되죠.
그렇죠. 대입해서 빼면 점의 개수가 나오잖아. 뺍니다. A가 0일 때 1개. A가 1일 때는 뭐부터 뭐까지예요? 여기에다가 M 더하기 1 대입하면 2N. 여기에다가 M 더하기 1 대입. 미안합니다. 야,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여기 X 빼기 M인데. 안 돼. 얘가 GX. 여기다 M 더하기 1 대입하면 8N. 즉, 8N부터 2N까지. 그래서 몇 개예요? 마이너스 6N 더하기 1개. N이 0보다 작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A가 2면 얘한테 2 대입하면 16N. 여기에다가 M 더하기 2 대입하면 8N. 그래서 마이너스 8N 더하기 개수. A가 3이면 3 대입하면 뭐 얼마예요? M 더하기 3면 24N. M 더하기 3 대입하면은 18N.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6N 더하기 A가 4면 1개. 더하면 마이너스 20N 더하기 5가 45개라고 했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fx의 제곱은 gx의 제곱이 되는, 근데 fx의 제곱은 gx의 제곱이 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fx는 뿔마 gx란 거거든? 근데 gx가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gx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gx는 뭐예요? 얘를 뒤집은 거죠.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마이너스 gx입니다.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fx랑 뿔마 gx가 생기는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라서 얘는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n-4가 될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 근의 최대랑 최소를 더한 게 최대랑 최소를 더한 게 8이라고 했으므로 m과 g가 완성, f와 g가 완성. fx는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gx는 마이너스 16의 x 마이너스 4. 내가 원하는 f5 곱하기 g5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6 곱하기 1이라서 64. 이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차함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었는데, 근데 어디 학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에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쵸? 그냥 대입만 하는 주제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세주기만 하면 되죠.